더불어민주당의 의원께서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하나 좀 그래도 존엄사가 뭔지, 안락사가 뭔지, 조력사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언론들마다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개념 정리도 좀 하고 여론조사 결과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일명 조력존엄사법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크게 5가지로 정리해보면 1번, 조력존엄사 대상자 및 조력존엄사의 정의를 신설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신설을 하는 것을 첫째 의견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결정 후 1개월 경과한 다음에 전문의 각각이 동시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전문의쌤 만나고 그 다음 또 이 전문의쌤을 만나서 2명에게 희망의사 표시 후 조력존엄사를 이행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력의사에 대해서 조력에 도와준 그 의사에 대해서 자살방족제 적용을 배제하고 다만 조력존엄사를 시행을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징역과 벌금형을 시행하자. 그러니까 현재 스위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력사에 대한 기준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2번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조력존엄사 심사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먼저 한번 스크리닝을 한 다음에 전문의를 만나는 과정만 다릅니다. 이게 좀 더 엄격하죠,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조력존엄사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먼저 여기서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존엄사는 뭐고 안락사는 뭐냐? 이 개념을 먼저 한번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락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락사는 죽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락사는 종류가 다시 2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 소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치료가 불가능한 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적으로 생명이 소실되는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거죠. 적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안락사를 수행하는 사람이 불치의 환자나 아주 심한 고통의 환자 혹은 의식이 없는 환자의 삶을 단축시킬 것을 의도로 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능동적으로 행하는 안락사입니다. 이때 환자 본인의 명시적인 청탁이나 촉탁이 있었다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없었다면 일반 살인죄가 성립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목숨을 거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일반적으로 촉탁 살인죄나 일반 살인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거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만 바뀔 수 있는 거죠. 나는 이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 내 삶을 거둘 수 있게 도와달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그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제 뭐 슈팅을 해서 수면제라든지 근위암제라든지 심장을 정지시키는 그런 걸 슈팅을 해서 치료를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거죠. 그게 범죄 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일부 국가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 안락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안락사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발적 안락사가 있고 비자발적 안락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선택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식물일간 상태.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안락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자발적 안락사는 뭐냐면 본인이 스스로 자유롭게 동의를 하고 그래서 역시 이게 마찬가지죠. 정신과 의사 2명의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명백한 자유의지다라는 게 알려진 상태에서는 약물을 주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 안락사가 적극적 안락사하고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직 이런 개념들이 정확하게 다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게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네. 우리는 현재 형법적으로 소극적 안락사는 아마 인정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조력사, 여기서는 이제 이번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조력 존엄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네. 적극적 안락사 혹은 자발적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의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 조력 존엄사의 경우에는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고 본인이 스위치를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조력 존엄사를 선택하는 분은 경우를 보면 불치병에 걸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그럴 때 선택을 하는데, 뭐 전 세계 이걸 인정하는 나라는 몇 나라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그 조력 존엄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실제로 외국인의 경우에도 면담을 통해서 허용해주는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 다음에 벨기에, 네덜란드, 주로 북유럽, 중부 북유럽의 게르만 민족권에서 많이 있고요. 캐나다나 미국 일부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에서도 아주 엄격한 조건 하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스위스의 디그니타스나 라이프 서클 같은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락사와 조력 존엄사는 명백히 다르다. 그 안락사의 종류도 적극적인 경우가 있고 소극적인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한국에서는 현재 소극적 비자발적 안락사 정도가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 이게 이제 현재 우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사를 보거나 어떤 주위 분들하고 이렇게 토론이나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확하게 이제 용어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죠. 네. 물론 저는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것을 밝은 데로 꺼내서 이렇게 토론회장에 올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허구한 날 정치 싸움이나 하는 거에 비하면 너무나 신선하고 잘 준비된 법안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법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고맙기도 하고요. 그러나 뭐 당장 우리 국민 정서에서 바로 통과시키기는 어렵겠지만 국회에서 이런 거를 먼저 다룰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법안을 냈다.